4층짜리 건물 33억짜리가 8억 됐습니다.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저렴해졌는데요. 인수금액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해당 가격은 정말 메리트가 있습니다. 게다가 위치도 좋습니다.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도 있고 인근의 대학교와 1호선 전철역, 경부고속도로 IC가 인근에 있어 입지도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이 물건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건물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일단 1층은 2개 호로 그 상가로 쓰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주차장 안쪽으로 와 있고요. 그래서 우편함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차를 총 7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저기 왕복 2차선 도로거든요.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대고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고, 입구에 턱이 약간 있긴 한데요. 그래도 뭐 무리 없이 차가 한 번에 쑥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땅이 좀 큰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땅도 이렇게 대략 한 그 지목은 대지인데 상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땅값이 좀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0평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피로티로 이렇게 해서 주차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대 정도. 바닥도 깔끔했고요. 여기가 이제 지은 지가 좀 됐습니다. 건물 연식이나 뭐 이런 건 좀 있지만요. 그래도 이런 걸 보면은 건물 상태나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하면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층 주출입구,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주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1층 상가는 안쪽 그 대로변에가 이제 출입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2층, 3층, 4층으로 가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하고 복도 바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흔적은 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량기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보시면 뭐 이빨 빠지거나 그런 부분이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도 사람이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옆에 복도 올라가는 계단 옆에는 이제 유광 타일 흰색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뭐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2층 201호인데요. 여기가 이제 주인 세대입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방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아파트로 치면 30평 정도 되니까요. 2층이고 여기는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승강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 세대가 있으니까 건물 딱 좋죠. 건물 관리하면서 월세 받기에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그 30평 정도 되면 아파트가 그래도 꽤나 이제 요 정도 평수 아파트 구하려면 최소 이제 5억에서 한 이제 뭐 크게는 10억까지도 요 동네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여길 거주하면서 이 건물을 그 관리하면서 월세 받는 게 딱 좋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총 3개 세대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일부 뭐 공용 짐을 놓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에는 이제 주인 세대 하나, 그 다음에 2개 호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투룸이 2개 정도가 있어서 2층에 3개. 그리고 여기가 이제 3층인데요. 3층은 이제 총 4개 호입니다. 4개 호가 전부 다 투룸으로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3층 302호, 그리고 저 안쪽이 좀 어둡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센서등이 안 들어오나 싶었는데 센서등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부터 301호,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302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층은 전부 다 방이 2개입니다. 투룸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제 투룸이더라도 이제 방이 좀 크냐 작으냐 이렇게 따지는데요. 여튼 투룸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문이 하나 있는데 공용 공간인 것 같아요. 따로 이제 뭐 세를 주거나 그런 용도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 안쪽이 이제 304호겠죠. 그래서 4호가 없네요. 그죠? 4자는 빼고 305호, 그 다음에 303호, 302호, 1호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중창으로 샤시도 잘 깔려 있고요. 바닥이랑 복도 벽면 마찬가지로 세월의 흔적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도 보면 탈락된 부분 없고요. 먼지가 좀 쌓여 있긴 합니다. 방치된 지 좀 돼서 그런지 바닥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공간인데요. 마찬가지로 천정에 누수나 이런 것은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센서 등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건물 상태는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나쁘진 않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먼지 보이죠, 바닥에. 그리고 여기 집기 같은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4층인데요. 4층 왼쪽하고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총 이제 오피스텔, 지목이란다. 그 용도가 오피스텔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 대장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불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총 이제 5개호로 원룸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넓은 앞에 이 공간이 개방되어 있으면은 이제 장점은 아무래도 여기다가 이제 빨래를 널거나 뭐 기타 이제 뭘 할 수 있는 게 좀 있죠. 그래서 여기가 401호, 4층 1호고요. 전자키로 되어 있는데 일체형 손잡이로 되어 있네요. 여기가 이제 원룸식으로 이제 전부 호수 그 평수는 같아요. 그 위에는 이제 여기가 옥상이고, 이 옥상을 따라가다 보면 그 왼쪽에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래서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지금 바라보는 게 문짝이 저기 3개 보이죠. 그래서 저기가 이제 3개호의 오피스텔 원룸형이에요. 여기는 이제 2개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2개호가 같은 원룸이라도 방 평수가 좀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닥도 보면은 크게 망수가 들뜨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여기가 이제 그쪽 뒤쪽 면이죠. 그리고 여기 땅 모양이 이쁜 직사각형 모양은 아닙니다. 약간 이제 두꺼운 망치, 부정형의 어떤 토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룸으로 평수가 좀 큽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이런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용 공간이 있어서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테라스 앞에 테이블을 둬서 커피를 좀 마실 수도 있고요. 고기 구워 먹어도 되죠, 밖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옆집하고 그런 어떤 그 좀 유대감이 좀 있어야겠죠. 빨래 건조대를 밖에서 내놔서 빨래를 해도 되고. 자, 여기는 이제 옆집으로, 그러니까 옥상이거든요. 저기 저수 탱크 보이죠? 저기 저수 탱크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옆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저쪽에서 봤을 때 3개호가 보였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깔끔하고, 보통 이제 경매 물건이면 바닥에 옥상 바닥에 관리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깔끔하게 치워져 있습니다. 역시 그래도 사람이 좀 살아야겠죠. 여기가 이제 대로변이죠. 그래서 왕복 2차선 대로에 이렇게 돼 있고, 이 앞에가 이제 병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특별할 건 없습니다. 깔끔하게 잘 치워져 있고, 옛날 구옥의 빨간 벽돌이죠. 그래서 이렇게 느낌이 나는 건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저쪽 옥상으로 가면은 딱히 볼 건 없는데요. 이 옥상도 여튼 이용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건물은 깔끔하게 비워져 있었고요. 바닥도 보시면 이게 이제 옛날 그 방수 한지 꽤나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근데 보면은 옆에 이렇게 좀 균열이 가 있는 모습, 그래서 요것 때문에 또 누수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챙겨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벽 균열 부분을 제외하고는 딱히 눈여겨볼 것은 없습니다. 바닥도 이제 요 정도 상태인데, 물론 모르죠. 또 이제 그 아랫집에서 아랫집 천장에 또 이제 곰팡이 서 있을지. 그래서 이제 내부는 볼 수는 없으니까. 다만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천장 보수한 흔적은 찾아볼 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둘러봤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계단이나 이런 쪽도 보고 했는데, 이제 페인트가 이제 색이 좀 바란, 요거는 이제 세월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이제 눈에 간혹 띄고요. 딱히 이런 생활 집기나 이런 부분은 치우면 되니까요. 자, 여기가 이제 반대편에 이제 3개호가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현관문이 이게 이제 북도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북도식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튼 이렇게 이제 북도식으로 노출이 되어 있으면요, 이제 비나 눈이 올 때 이제 좀 쥐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장점이자 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특이한 게 보면은 이쪽까지는 좀 이따 볼게요. 이제 살짝 지나간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이제 한 개 호가 또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세 개 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수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반대편보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지금은 사람이 전부 다 안 사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전입 임대차 현황이나 이런 걸 볼 텐데, 지금 그리고 이제 샌드위치 판넬이 방금 지나갔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보일러실로 보여지고, 자 그래서 건물이 이제 특이하게 직사각형이나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땅 모양이 좀 약간 이제 부정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모양새를 건물이 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환경을 보면요, 저 정면에 병원이 있고 왕복 2차선 도로에 지금 여기 버스 정류장이 이제 바로 좀 지나갔는데요,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차선에서 봤을 때 본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4층짜리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 대상을 보면요, 그 땅은 이렇게 대지고요,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땅 면적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5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땅 가격이 이제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땅이 한 25억 정도 감정이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건물은 뭐 1층이 이제 근생이고 2층 다가구, 3층 다가구, 그래서 3, 여기가 이렇게 4. 상가는 1층에 2개 있거든요. 그리고 4층은 오피스텔이 이제 총 5개, 그래서 총 14개 호입니다. 14개 호. 근데 여기서 나오는 월세가 이제 얼추 잡으니까 한 640 정도 나와요. 이건 이제 최소치로 한 거예요. 뭐 전세 말고 올 월세로 했을 때 뭐 제시회도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총 감정이 33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33억, 3.3억이 아니죠. 33억에서 지금 요게 이제 8억까지 거의 24%니까 매우 저렴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이 151평, 건물이 272평이니까 200평이 넘어가니까 거의 이제 중대형 건물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축물 대장상 보면 위반사항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 7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2층, 이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건물이 이제 높으니까 3층, 4층, 그리고 오피스텔 해갖고 이제 정상적으로 용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계 이제 그 평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가 대로변이에요. 그래서 1차선하고 이렇게 왕복 2차선인데요. 여기가 상가가 이렇게 2개 있었습니다. 그죠? 상가가, 이게 이제 상가가 각각 60하고 40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임차인,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임대차 관계를 볼 텐데요, 이 좀 더 큰 게 60인가 그리고 작은 게 40인가 이렇게 해서, 근데 평수는 같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60, 40인데요. 요것도 이제 시세가 이제 좀 더 올랐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임대차 신고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60, 40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대. 그래서 주차는 총 7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층은 이제 월세를 이제 제가 이걸 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2층인데요. 2층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아까 주인 세대 올라오자마자 주인 세대가 있었죠. 여기가 이제 주인 세대입니다. 그래서 방이 하나, 두 개,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 좀 크죠. 그리고 화장실 하나, 안방 화장실 2개. 그래서 1층 그 주인 세대는 방이 3개, 그 다음에 욕실이 2개. 그래서 요 정도면은 사실 30평, 35평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기점으로 현관문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방 하나, 방 2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투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투룸 같은 경우는요 60 정도 해요, 나온 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본인이 살면은 월세는 이제 사실 하는데, 나는 뭘 월세를 받겠다 하면 이 3룸이, 그러니까 투룸이 60인데 3룸 80 정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6, 22 하고 2층은 200만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투룸이거든요. 나온 게, 인근에 나온 게 이제 투룸입니다. 25년 이내, 연식이 2006년생 건물이에요, 본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지은 지가 19년 차, 거의 좀 있으면 20년 차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합니다. 여기도 25년, 15년, 25년 있는데요.
보시면은 평수가 43제곱미터니까는 한 13평 정도 되죠. 그래서 얘도 1000에 60, 1000에 65, 1000에 65 이렇게 돼 있는데 내부는 깔끔하죠.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6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룸을 60으로 잡고 다시 볼까요? 여기 60, 여기도 60, 여기는 80으로 잡아서 2층은 이제 200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층인데요. 3층은 보면은 여기 해서 이제 여기 계단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비슷해요. 이쪽이 좀 큽니다. 이쪽이 좀 크고 방 하나, 방 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현관문이 있죠. 그죠? 화장실 이렇게 있고 해서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룸이 여기 2개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방 갈라서 현관문 있고 방 하나, 방 2개, 그 다음에 욕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투룸이니까 하나당 60 잡고 4개잖아요. 64, 24. 그래서 총 240으로 잡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4층인데요. 4층 같은 경우는 지금 원룸이죠. 그래서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보시면 나와 있는 게 이게 낮은 가격선 제일 싼 거예요. 뭐 단기 임대 한대 20만원짜리 23만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괜찮은 컨디션이더라도 보시면 조금 괜찮다. 여기서 컨디션 여기 보시면 30까지도 받을 수 있고 32 요것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게 보면은 진짜 옛날처럼 보이죠. 그죠? 약간 좀 어둡고 여기는 지하인데도 20을 받네요. 그죠? 저층 이게 햇빛이 좀 안 들어와서 좀 어두운 거 봤는데 B1입니다. 지하예요. 지하도 20인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4층을 지금 20으로 잡았거든요. 최소치. 그러니까 요거는 최소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하도 20을 받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아까 여기 2개 호가 있었죠. 여기가 좀 더 크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평수가 이렇게 딱 눈증을 좀 보더라도 얘는 좀 기네요. 얘는 좀 짧은 대신 옆으로 좀 빠졌고요. 그래서 얼추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방이 방 하나, 욕실 하나, 구조는 다 같죠. 그래서 하나, 2개, 3개, 4개, 5개. 그래서 20 곱하기 5 해서 이제 100만원인데 요게 이제 상태 괜찮으면 뭐 30까지도 받으니까 이건 최소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더해 볼게요. 1층 100만원, 2층 200만원, 300이죠. 그 다음에 540, 그 다음에 64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640인데 여기서 이제 5만원 받거나 10만원 더 받거나 하면 700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올 월세를 했을 때 600에서 700 정도 가능하다. 월세가. 물론 여기서 이제 3룸이 있었죠. 아까 여기서 이제 본인이 살면 이 월세는 빠지니까 요거는 이제 감안을 해야겠죠. 그래서 투룸이랑 원룸 이건 받고 임차인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2020년 8월 24일 요 날짜를 기억을 해야 돼요. 8월 24일. 그래서 요거보다 이제 선순위면은 인수, 후순위면 말소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2호부터 305호까지 지금 여기 전부 다 2020년 8월 24일보다 선순위죠. 그래서 인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특이한 거는 여기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아요. 중국 교포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신고를 한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면 돈을 준다고 법원에서 권리 신고를 하라고 해요. 혹은 이제 현황 조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없죠. 현황 조사 같은 경우는 조사관이 갔을 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권리 신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법원에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면 돈을 주니까 배당 받을 거 생각해서 이렇게 확정일자랑 배당 요구를 하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야지 이제 진정한 좀 임차인으로 파악이 되는 거지. 이렇게 전입만 되어 있고 이런 게 없으면은 사실상 임차인으로 좀 볼 수는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입이 좀 빠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이고 그리고 이제 조선 교포이면 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중국 교포 분이면. 그래서 그런 게 또 숨어져 있을 수가 있긴 한데 여튼간에 이런 신고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확인을 해볼 만한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드러난 인수금액을 총 더해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2017년
2014년 둘 다 이제 보시면 인수해야겠죠. 예, 선수니까. 그러면은 1억 500입니다. 1억 500, 6,500이랑 4,000이니까 대략 1억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100단위 2019니까 인수해야겠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이니까 아마 받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특이할 만한 거 없는데 2017년 203호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6,000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1억 7천이에요. 지금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1억 7천을 인수해야 되고, 자 여기도 5,800 있죠. 2012년이니까 인수해야겠죠. 5,800을 한 6천으로 대략 잡고 계산하기 편하게 하면은 여기까지 2억 3천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보면은 여기 지금 301호, 303호. 그리고 이제 지금 요 팁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호수를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의 호수에 전입을 두 개 할 수 없고, 두 개 이제 전입이나 뭐 임대차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전에 봤을 때 이 호수는 없고 전입이 빠른 사람들이 다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까 2층하고 3층, 4층 이 호가 있잖아요. 2층에는 3개 호, 3층에는 4개 호, 4층에는 5개 호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호별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좀 없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 호가 다 있는데, 예를 들어 301호부터 303호까지 다 있어요, 전입자가. 근데 맞춰 보니까는 다 있는데 그 일부 전입만 빠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맞춰지고 다 가정했을 때.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배제를 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호를 좀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드러난 인수 금액부터 먼저 확정을 하면 2억 3천이고, 여기도 600이긴 한데 선수 이걸 100단위는 좀 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03호가 5,800, 6천으로 잡고요. 얘도 2014년 9월 30일이니까 인수를 해야 돼요. 6천 잡으면 2억 9천입니다. 여기까지 2억 9천. 자, 2021년 5월 3일 후순이죠. 후순인데 8천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소 대상이에요. 인수할 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그 101호 여기 같은 경우는 2000에 40인데 이건 상가죠. 여기도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2000에 40. 그래서 이 2000을 인수를 해야 된다. 근데 이 2000도요. 보시면 40만원이잖아요. 월세가. 근데 경매 진행이 되면 보통 월세를 안 내요. 왜냐면은 돈 못 돌려받을 텐데 월세 내봤자죠. 그러니까 요거는 2000이 아니라 이 상가 같은 경우는 경매가 나오면은 임차인들이 월세를 안 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가 보통 진행이 되면은 짧게는 뭐 1년, 길게는 뭐 2년까지도 갑니다. 그러면은 1년이든 2년이든 세입자는 월세를 안 내니까 1년 동안 월세를 안 내면은 480이죠. 2년 동안 안 내면 대략 한 1000만원 정도입니다. 만약에 2년 동안 월세를 안 냈다. 그럼 2천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만 배당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더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잡으면은 뭐 2천 다 인수한다 쳐볼까요? 아까 100단위도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3억 100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 드러난 인수 금액만 정리를 해볼게요. 대략 이 드러난 인수 금액만 3억이 인수해요. 근데 지금 최저가가 3억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략 한 6억 정도에 인수할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입찰가가 만약에 내 6억을 써버린다. 그러면은 뭐 그 배당 순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상 그 낙찰가에 대해서 누구는 이제 이게 만약에 최저가가, 그러니까 입찰가가 5억이나 6억이나 7억에 따라서 이 금액에 따라서 또 배당 되는 이런 배당 순위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수 금액이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해야 되긴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그게 되니까 딱히 특별할 건 없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인수 금액이 대략 3억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호수 맞춰 봐야 돼요. 요거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맞춰 본다고 하더라도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게 대부분 제가 가리긴 했는데요. 그 대부분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뭐 X로 나가고, 이러면 중국 교포죠. 그래서 만나 봐야 돼요. 이렇게 전입을 외국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뭐 법원에서 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지랑 배당 요구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순위 전입자, 임차인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전입자에 대해서
만나서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는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안 나왔지만 물어줘야 돼요, 낙찰자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뭐 1층은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요, 지금 2층하고 3층하고 4층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 만나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해당 물건의 난이도를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자, 위치를 보면요, 본건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반경이 한 1k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위치가 보시면 상업지역이거든요. 이런 쪽이 지금 표시를 안 했는데 이쪽이 전부 다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본건이 위치해 있고,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가 1호선이에요. 오산대역도 있죠. 위로는 오산역, 위로는 오산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오산대역, 그죠? 바로 옆에 있죠. 그리고 이 천이 뭐 이렇게 지나가긴 하는데, 그리고 이쪽에 여기가 경부고속도로거든요. 경부고속도로 오산 IC도 1km 근방, 그 다음 오산시청도 가까이 있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전부 다 아파트 단지예요. 물론 이제 어떤 메인 아파트 단지 그 메인 인프라 쪽에 있는 뭐 그런 상가주택은 아니긴 하지만요, 요 정도 보더라도 뭐 위치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총평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8억이다, 8억.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네요. 그 최저가가 3억이 아니라 여기 30억이랑 이걸 좀 헷갈렸습니다. 여튼 이제 가격이 최저가가 8억이고 매우 저렴해졌고, 거의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거의 20억 넘게, 20억 넘게, 5억 정도가 까졌습니다. 매우 싸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상태나 이런 건 세월의 흔적은 있어요. 이게 2006년식이니까 지은지 좀 있으면 20년 차가 돼가는 그런 건물이고, 그리고 월세가 최소한 600에서 한 700, 이거는 올 월세로 했을 때요, 뭐 전세나 이런 거 하면은 월세가 좀 줄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가장 이 물건의 난이도를 올리는 게 아까 뭐라고 했죠? 그 임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선순위 전입지가 있어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만나야 되고, 그래서 드러난 인수 금액은 최종 3억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늘어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3억 정도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은 11억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11억이냐? 여기서 또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순위 전입자를 만나봐야 된다. 이런 게 해당 물건의 난이도를 좀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고, 가격은 매우 싸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략 어바웃으로 해서 만약에 10억에 뭐 인수금액 다 했더라도 내가 10억에 낙찰 받았어요. 그럼 13억이겠죠? 그러면 이거 20억에 팔면 이거 7억 남아요. 이 33억은 뭐 나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서 좀 수리해 갖고 나는 20억에 팔란다. 그러니까 13억에 사서 한 2억 수리해서 한 15억 됐죠. 그러면은 이거를 20억에 판다 하면은 5억 남아요. 25억에 팔면 10억이 남고, 그죠? 요런 게 경매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뻗치기도 좀 해야 되고요. 그 뻗치기 아시나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형사들이 이제 그 용의자 잠복 근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스타렉스나 승합차 대놓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나올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본건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그 사는지 안 사는지는 이제 전기요금이나 가스계량기 뭐 이렇게 지침 들어가는 거 있죠. 이런 거 보면 좀 알 수는 있는데 여튼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뻗치기가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세월의 흔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부 상태가 좀 안 좋다, 엉망이다 이러면은 수리가 좀 고달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건물 상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뭐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좀 수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가 좀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도 한번 조사는 해보는 게, 안 사더라도 조사는 해보는 것도 이제 경매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